5만 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발표를 했는데 상반기 중 발표 예고를 했었고 그 중에 이번에 10만 호 정도가 미리 발표가 된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오늘 10시에 2월 24일 10시에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3기 신도시를 추가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구별 조성 방안 밑에 광명, 시흥, 부산, 대전, 광주, 산정이 나왔는데 요 세 개가 일단은 먼저 우선 발표가 된 거예요. 자, 추진 경위. 얼마 전에 이사대책에서 83만 호 공급한다고 했고, 그 중에 25만 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발표를 했는데, 상반기 중 발표 예고를 했었고, 그 중에 이번에 10만 호 정도가 미리 발표가 된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 호, 지방권 3만 1,000호, 약 10만 호가 입지가 확정됐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것은 광명시흥입니다. 광명시흥에 7만 호 정도 공급, 부산 대저에 18,000호 공급, 광주 산정에 13,000호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광명 시흥 규모를 보게 되면 1270만 제곱미터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가고 7만 호도 절대로 작은 그런 도시가 아니죠.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간다. 25만 호 중에 10만 호 발표됐고 나머지 15만 호도 2분기 내에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 추가 공개를 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보시죠. 광명시흥의 위치도는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 너무 작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넓게 볼게요. 여기가 부천 옥길이고, 여기가 광명이죠. 여기가 하안동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광명역 역세권 개발지역 이쪽입니다. 그러면은, 요 광명, 여기 부천 옥길 밑에서부터 이 과림 저수지 있고, 여기 밑에 학원동 있죠. 요 일대를 말합니다. 예, 요 일대 굉장히 큰 규모예요. 요 일대가 개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딘지 위치 파악이 되시죠? 자, 이렇게 보실 때 여기 위치 정도가 됩니다. 광명 뉴타운, 광명 여기 하안동, 철산동, 그 다음에 기타 광명의 중심 부이고요. 구로구고요.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지구가 이쪽에 있죠. 자, 아시겠죠?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권 중규모 지구 위치도인데 부산 대저입니다. 부산 대저는 대저역 부근이고 비교적 눈에 잘 띄게 획지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도 보면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김해시청이 이쪽에 있고요. 부산시청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저역 쪽이 있는데요. 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대저역이 여기 있고요. 지금 편집도상 보시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지역 요런 쪽 라인인데 요렇게 대저역이 이쪽에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강서구청역 요 라인 정도까지가 이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대략 요 일대가 개발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부산 대저의 개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 산정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남역 쪽인데 이것도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하남역입니다. 하남역. 쭉 크게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여기가 광주 송정역이 있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광주시청 요 라인이고 지금 우리가 위치한 곳은 이쪽에 하남역 부근입니다. 하남역의 오른쪽 편은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개발이 어느 정도 됐고 이 왼편에 있는 곳이 이제 개발이 될 지역입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도 지정이 된 곳입니다. 위치 파악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군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기존의 수도권의 5개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에 이어서 광명 시흥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됐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또 교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접근성을 좋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기능, 분양주택, 공공자가 역시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이 되고요. 교통대책 마련하고 자족기능 강화하고 그린 뉴딜 생활 SOC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무려 384만 평에 7만 호가 들어가고요. 좋은 점은 여의도 면적이 1.3배 규모의 공원, 녹지, 수변 공원이 조성한다. 저는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우리
뭐 일산에도 호수공원이 있고 광교에도 호수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예쁘고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모의 공원 녹지가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워낙에 요즘에 중요시 하잖아요. 건강도 중요하고 미세먼지도 워낙에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삶의 질적인 측면을 좀 선호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의도 면적 1.3배 크기의 공원 녹지와 수변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뭐 여하튼 굉장히 이쁘게 짓는다. 요거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 같은 거 인프라 확충하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니까 뭐 쑥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정책이 중요하죠. 이거 뭐 집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의 어떤 그 기능을 서울하고 서울로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대단히 좀 중요한 거고, 자족도시라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신도시의 성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자, 지금 계획상 보게 되면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실입니다. 이게 뭐 실제로 계획한다고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실제로 신도시를 할 때 교통 접근성을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야지만 그 신도시가 성공이 되느냐 안 되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 병목과 해소 등 주변적 교통 개선을 위해서 도로 대책도, 도로도 이제 확장하겠다라는 거고, 신규 철도도 많이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냐 한번 보시죠. 병목 혼잡 해소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심을, 도로를 좀 확장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우회 통과축 같은 거는 신설 도로도 생겨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1호선, 2호선, 7호선 요 주변에 있는 라인들이죠. 1, 2, 7호선과 그 다음에 지금 신혼산선이 24년도 개통이 되고 GTX-B도 이제 뭐 좀 시간은 좀 남았지만 추진되겠죠. 그 다음에 예타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 구축. 그러니까 1, 2, 7호선, 신안산선, GTX-B, 경인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그 신도시 쪽으로 통과를 한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지나가는 지하철 라인들이 거기를 거쳐서 환승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사업지구내를 관통하는 건 뭐냐면 제2경인선인데 이게 확정시라는 거니까 확정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확정된다면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들을 구축하여 철도 교통 연결성을 강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2경인선이 보시면 예타 중이잖아요. 이게 이제 내용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2경인선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광명시흥 지나가지고 구로라든가 이쪽까지 연결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경인선이 원래 상반기, 지금 벌써 원래는 발표를 했거나, 이제 발표가 임박해야 되는데, 예타가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왜 보류가 됐냐면은, 광명 시흥 쪽에 지나가는 라인인데, 광명 시흥 쪽 라인에서 이게 연결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은, 광명 구로 차량 기지가 또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구로 차량 기지가 2005년부터인가 이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뭐, 거기 나오는 국회의원들 공약으로 내걸고 했지만, 아직까지 안 됐어요. 우리가 결과를 봤듯이. 그래서 그게 뭐 지하로 가네, 뭐 광명으로 가네, 뭐 부천으로 가네 말이 많았다가 여태까지도 뭐가 지금 진행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타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타 결과를 보고 그게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제2경인선이 예타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예타 중이라고 표현했지만 예타가 멈춰 있습니다. 스톱이에요, 스톱. 보류 중, 보류 중. 이 제2경인선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로 차량길이 이전에 대한 예타가 적정하게 나오고 나서 그거 나온 거 결과 보고 요게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2경인선이 들어서려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빨라야 10년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뭐 그냥 무작정 까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는 여러분들 잘 체크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은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확정되게 되면은 뭐 철도 교통 연결성이 강화되는데 시간은 상당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거 입주하는 것 자체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뭐 그거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 강남역 45분 정도가 소요된다.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좋네요. 그리고 뭐 대중교통 체계도 강화하겠다. 신도시 내외의 도로를 확장하겠다. 신설 및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 다 당연히 하겠죠. 부산 대전입니다. 뭐 여기가 지하철역이 이런 데 있으니까 여기 주변으로 당연히 상업지나 복합지나 융복합시설 같은 게 들어서겠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주거단지 놓고 그 다음에 공원 넣고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택지 개발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역세권 개발 자체는.
자, 교통대책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교통대책은 이제 경전철 역사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강서선 트램, 이것도 이제 신설하겠다. 확정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주변의 도로를 확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도 도입을 한다고 하고요.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하겠다. 뭐, 좋다, 이런 얘기 나오고, 강서선 트램 같은 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확정됐을 경우에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하겠다. 뭐 잘 되겠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서면까지 30분 내 도착, 김해 경전철 역사를 설치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식만 사상간 도로를 이용했을 때 부산역까지 20분에 도착한다라는 신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부산 대전은 74만 평에 18,000호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그 다음 광주 산정인데 여기는 51만 평에 13,000호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주변으로 역시 역세권 주변 쪽으로는 이제 중심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그 주변으로 이제 주거단지와 공원을 녹지축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좋은 내용 쭉쭉 나오고 에듀파크라는 걸 한번 볼까요? 에듀파크가 이제 에듀케이션 파크의 약자겠죠. 그래서 공원 녹지와 그 다음에 학교를 복합합니다. 에듀파크죠. 그럼 이런 식으로 조감도가 나왔는데 예쁘지 않나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예, 학교 주변으로 외국 대학교 같습니다. 예, 녹지가 굉장히 많은 모습들. 이렇게 되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네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도로 신설이나 연결 IC를 개량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주요 환승 거점을 버스 연결, 그러니까 환승 체제를 잘 구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광주 송정역까지 20분 내 도착, 도심지역 내 20분 내 도착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투기방지 방안은 공공택지 주민공란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를 하겠다. 주변지역까지입니다. 개발 예정 지역과 주변지역의 풍선 효과가 나니까 뭐 주변지역이 어디까지를 범위인지는 모르겠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고 최대 5년간 토지 소유권 및 지상권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연장도 가능하다. 뭐 완성될 때까지 가겠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 점검 강화하겠다. 원주민 재정착, 대토 보장 활성화하겠다. 이주택지, 협의자택지, 이택협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 잘 공급하겠다. 뭐 재정착 잘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추진 일정이 중요하죠.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냐?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한 겁니다. 입주하는 게 아니에요. 입주자 모집 개시합니다. 그래서 22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3년에 지구 계획을 하고 25년에 입주자 모집 개시를 합니다. 언제 입주되느냐는 안 나오죠. 그렇죠? 그거는 미정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빨라야 10년이 걸린다. 1차 발표 지구 이외 나머지 약 15만 호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 신속히 확정 발표. 아니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수도권 쪽에 광명 시흥 정도는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 같고 밑에 부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10년이보다는 빨라질 것 같아요. 거기는 솔직히 제가 수도권만큼 잘 아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10년이 걸린다는 것은 광명은 좀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일 거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아까 뭐 이쪽 일대, 그 광주 일대라든가 부산 일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대부분 이제 녹지 형태, 그러니까 자연 녹지라든가 뭐 이런 땅들이 많아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좀 속도는 수도권보다는 더 빨리 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 네, 그래서 하반기 되기 전 6월 전에 또 나머지 15만 호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때 발표가 되면 또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